네, 타세요 수익버스 2월의 마지막 거래일까지도 힘차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님과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조정을 받나 했는데 다시 또 상승 전환을 했어요. 맞습니다. 2월 마지막까지도 힘차게 가고 있는데 오늘 특히나 현대차 그룹들이 아주 상승 탄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사님의 버스들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2월에 탑승을 했던 현대모비스가 1차 목표가 너무 시원하게 달성을 했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현대오토에버가 일단 현대차 그룹의 이제 피지컬 AI의 대장주고, 그다음에 현대차,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 오늘은 또 현대유아까지 제가 사실 순차적으로 수입버스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대모비스의 역할은 결국 이제 로보틱스, 피지컬 AI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결국에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모든 계열사들이 결국 피지컬 AI 기업으로 대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돌아가면서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제 새만금에 9조 정도를 투자해서 AI와 수소, 그리고 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로보틱스 생산에 있어서 생산 거점을 활용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전체적인 현대차가 강력하게 장 초반에 코스피 하락을 좀 방어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 현대차 그룹주가 오늘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먼저 출발했던 기업이 바로 현대모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제가 48만 7천 원 라인대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매수가 대비 한 20% 이상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53만 5천 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익절가는 4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현대가 붙었다 하면 더 잘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차 목표가 53만 5천 원으로 다시금 상향을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1월에 탔었던 현대오토에버 지금은 어떻게 달려가고 있나요? 맞습니다. 딱 한 달 전에 네. 소개를 해드렸다고요. 그래서 제가 수입버스에서는 한 달이 지난 종목은 웬만하면 리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딱 한 달 안에 추천했던 종목들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말씀을 좀 안 드릴 수 없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현대오토에버의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오토에버다 보니까 뭐 현대차의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의 대전환과 디지털 전환, 그리고 또 로보틱스 기업으로 RX 전환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보선 다이맥스의 IPO를 앞둔 시점에서 보선 다이맥스의 뭐 유통과 AS 담당뿐만 아니라 또 우리 현대차 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오토에버다라는 점에서 제가 예전부터 뭐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뭐 말씀드리고 나서 뭐 5배, 6배 이상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충분히 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1차 목표가 뭐 48만 3천 원은 가볍게 돌파를 했고, 그래서 2차 목표가 53만 2천 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익절 라인 때는 46만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여전히 상승 여력 추가적으로 남아있다라는 점 체크하면서 2차 목표가까지 상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역시도 계속해서 잘 갈 우리 새로운 버스 탑승을 하러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역시 빨간 노선 먼저 출발을 해볼까요? 맞습니다. 억지로 빨간 노선을 고르는 건 아니고요. 네. 좋은 종목들을 소개하고, 최근에 뭐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빨간 버스로 첫 번째 버스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빨간 노선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월달 장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 무거운 빨간 노선으로 가보면 될까요? 제가 보통 이제 빨간 버스를 소개할 때가 시가총액 네. 8천억 이상인 종목들을 빨간 버스라고 말씀드리고, 3천억에서 이제 8천억 사이 종목들을 파랑 버스, 그 미만이 이제 초록 버스, 신규 버스를 노랑 버스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저는 3월부터는 그래도 본격적인 코스닥 활성화 대책과 함께 코스닥 시장이 어느 정도 코스피와의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2월까지는 제가 이제 빨간 버스를 많이 소개했다면, 네. 3월부터는 그래도 파랑 버스가 종종 그래도 상당 부분 많이 소개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월의 마지막 장에는 빨간 노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마을들 들러서 가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좀 출발해본 마을은요, 오늘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하게 시장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마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대차 그룹을 필두로 한 피지컬 AI 마을을 지나서요, 대북마을, 그리고 이제 바이오 마을을 떠나서 오늘은 화학 마을로 처음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떠나보는 화학 마을입니다. 그렇다면 탑승할 버스 번호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본 화학 버스 번호는요, 바로 014680 한솔케미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탑승할 버스는 한솔케미칼이고요. 014680 버스입니다. 자, 버스 상황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빨간 버스 우리 승객분들 자리해 주셔야 될 텐데 보겠습니다.
아직이네요. 네, 제가 화학이라고 해서 많이 네. 탑승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사실 반도체 소부장의 이제 소재 기업입니다. 최근에 화학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정부에서도 이제 구조 개편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석유 화학 산업을 지금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온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 기업들의 어떤 반사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상당 부분 이제 저평가를 받고 있는 화학 섹터들, 로보케미칼, 롯데케미칼 그리고 또 이제 LG화학, 뭐 한솔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뭐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핵심 소재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 상장된 반도체 소부장 ETF에도 사실상 지금 이제 한미 반도체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기업도 있지만 6번째로 이제 한솔케미칼이 있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서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이 한 1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 인텔 같은 글로벌 테크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가 이제 매출 성장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신규 팹인 뭐 피포뿐만 아니라 M15X 그리고 가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솔케미칼의 어떤 소재가 더욱더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낸드도 그리고 HBM도 적층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웨이퍼 표면에 불순물을 제거할 때 사용되는 게 과산화수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증착 공정에서 얇은 막을 만들 때 원재료가 프리커서입니다. 그래서 프리커서와 과산화수소를 둘 다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한솔케미칼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피포 설비 투자 확대와 클린룸 전환과 디램의 어떤 캐패스 투자 확대에 있어서 프리커서와 과산화수소의 어떤 이제 출하량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어서 올해 다시 한번 매출 1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대표적인 소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수급이 빠르게 이동되고 있다는 점은 오늘 한미반도체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삼성전자와 논의하고 있다, 공급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줬고 삼성전자에서 반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서 한미반도체가 거의 16%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은 이제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이어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강력하게 수급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재 대표 기업인 한솔케미칼을 오늘 탑픽점으로 선정해봤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한솔케미칼도 오늘까지 해서 4거래일 연속 올라가고 있고 또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같이 타고 가면 좋을 버스일까요? 네, 일단 저는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지금부터의 어떤 이제 수익률 측면, 상승률 측면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소부장 쪽도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솔케미칼도 신고가 부근이긴 하지만 올해의 어떤 매출 컨턴 차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37만 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28만 7천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높은 자리이긴 하지만 우리 목표가 37만 원까지 높여서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버스 탑승을 마쳤고요. 환승을 하러 두 번째 버스로도 가볼 텐데요. 이번에 어떤 노선 타볼까요? 네, 이번에도 네. 어김없이 빨간 버스로 좀 지겹겠지만 시청자분들이 결국 그래도 요즘에는 대형주 장세고 계속해서 지금 시총 큰 종목들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빨간 버스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떠나보는 빨간 노선입니다. 어떤 마을들 들러서 가볼까요? 네, 일단 뭐 제가 좋아하는 대기업 마을로 다시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삼성, SK, LG 마을을 지나서요. 오늘 현대차 그룹 마을로 다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도 잘 가고 있는 현대차 마을이죠. 이 가운데서 우리가 탈 버스 번호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주에 사실 현대 유약까지 모든 걸 다 말씀을 드려서요. 오늘은 네. 이제 현대차 핵심 계열사들이 아니라 현대차 벤더사 안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바로 46610100 클로봇으로 오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탑승할 버스는 클로봇이고요. 466100 버스입니다. 자, 역시 버스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빨간 버스지만 같이 타주실지 보겠습니다. 여전히 비어있네요. 네, 클로봇은 사실 로봇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로봇이라고 했으면 좀 많이 탑승을 하시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클로봇은 지능형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로봇 이젠 관제 센터인 뭐 크롬스와 그리고 또 실내 자율주행 솔루션인 카멜레온을 공급하고 있고 뭐
국내외 고객사가 거의 150개 이상이 되는 기업이고요. 사실 지능형 솔루션 부분에서는 국내에서 거의 독점적인 CMS와 함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지능형 솔루션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에 있어서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2024년까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성장률이 거의 70%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현대자동차가 지금 새만금의 AI 수소 도시를 만들겠다. 거기서 국내 최초로 로봇 제조 공장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실적으로 이제 클로봇과 현대차가 무슨 관계냐? 결국 보선 다이맥스와 클로봇이 탄탄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현대 로보틱스와 클로봇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한 상태이기도 한데, 보선 다이맥스의 어떤 스팟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클로봇이다 보니까 결국 보선 다이맥스의 IPO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리고 보선 다이맥스의 기업 가치를 최대 200조 이상을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스팟 로봇의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고, 스팟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경호견 역할도 했지만은 최근에는 지금 이제 그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도 결국 이제 수율을 체크하는 로봇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국내에서도 이제 공장 자동화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스팟의 어떤 출하량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보선 다이맥스와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 엔비디아 콘콜에서도 결국 피지컬 AI 관련된 협력 기업으로 지목을 받았고, 지금 엔비디아와 같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보선 다이맥스의 IPO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보선 다이맥스의 국내 스팟 총 그 판권을 가지고 있는 클로봇, 그리고 향후에 아틀라스 로봇 같은 경우도 2028년도에 대규모 양산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국내 판권은 클로봇이 독과점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오늘 타표 종목으로 클로봇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클로봇 지금 우리 기사님의 설명을 들어서 그런지 뒤늦게 우리 승객분들이 또 탑승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전고점까지 다시금 시원한 운전 기대를 해도 될까요? 네, 저는 뭐 클로봇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 이게 가격 조정이 나와줬다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기간 조정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신고가 부근 안에서 이제 박스권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충분히 저는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 그룹이 말해주듯이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움직임과 LG 그룹이 피지컬 AI로 재평가를 받으면서 결국 올해는 무조건 피지컬 AI 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클로봇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현재가 부근에서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요, 87,700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62,5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로봇에 대한 목표가 87,700원으로 다시금 조정을 해보겠고요. 이렇게 현대차 마을까지 쭉쭉 올라가면서도 안정적인 버스들 우리 기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서도 자세한 전략들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2월 증시가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3월 시장이 개막이 되는데요. 네. 결국 이제 3월 시장 전략과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피지컬 AI 섹터의 핵심 종목들, 제가 공개 방송에 소개했던 종목들이 일제히 다 시세 분출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의 시장 전략과 핵심 종목들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베인골드 사이트와 너티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월 달에 자세한 전략들 우리 기사님과 함께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